해석된 이번 시간에는 그 네. 테이퍼 가공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 테이퍼가 뭐예요? 테이퍼라. 잘 모르겠습니다. 테이퍼란 지금 여기 제가 선생님 그 테이퍼 대인 걸 갖고 왔는데 네. 이 중심선으로 네. 양쪽에 그 구배가 네. 이렇게 평행하게 나 있는 걸 테이프라고 그래요. 지금 구배란 정확하게 뭔가요? 구배란 기울기라고 그러죠. 지금 보면 그 태석이 이렇게 보면 네.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네. 이 기울기 각도를 구배라고 그래요. 아, 근데 테이퍼는 이 구배가 양쪽에 다 있는 거? 똑같이 있는 거. 아, 똑같이 살짝 그래서 양쪽 지금 모양이 똑같은 거. 그렇죠. 양쪽 모양이 똑같은 거. 이해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깎아야 되는데 네. 깎으려면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 어려워요. 방법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 이제 방법이라면 이거를 이제 바이에 설치해서 이게 지금 그 이 끝의 높이와 네. 이쪽 양 끝의 높이를 네. 그 다이얼 게이지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네. 또 그 작업하는 방법. 그리고 사전에 네. 기울어진 각도를 미리 이제 지그를 깎아다가 네. 고정하는 방식. 지그가 지금 그럼 지그란 정확하게 뭔가요? 지그란 지금 우리 한쪽에 이제 구배되어 있는 그 기울기를 미리 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얹어놓고 나서 자동으로 깎아져 보면 네. 그 기울어진 만큼 자꾸 깎아지니까 그대로 이제 구배가 나오는 거죠. 아. 구배가 기울어진 거를 세팅했으니까.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지그를 안 쓰든가 하면 네. 또 테이블을 돌리는 일이 또 생기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는 그 사인바를 알죠? 정확하게는 지금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인바를 가져왔는데 네. 뭐 사용을 해봤으니까 좀 알겠죠. 그래서 이 끝단에다가 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가 돼 있으면 그 네. 높이를 구해서 네. 한쪽에 높이를 해서 이걸 기울인 상태에서 인디게이터로 이렇게 네. 긁어가지고 네, 그 각도 값을 이제 구하는 방식은 식은 어떻게 되는가? 식은 네. 2L분의 네. A-B. 그러니까 전체 이제 길이에서 네. 그 큰 치수 네. 빼기 작은 치수. 그럼 탄젠트 알파가 나오겠죠. 이해했나요? 네. 어우, 어렵다. 그래서 작업할 때 그 네. 이제 테이블을 또 우리가 틀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테이블 틀 때는 또 뭐 또 위험한 작업이잖아요. 또 그렇죠. 볼도 풀고 이제 바이스도 돌려야 되고 네,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순서가. 사인 바도 설치해야 되고 또 인리게이터 네, 설치해야 그럼 되고. 사인바만 설치하는 건가요? 그때는 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네. 이제 각도에 준해서 전체 길이에서 그 높낮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50에 한쪽의 기울기가 이제 높이 차이가 이제 5mm가 난다면 그 5mm 되는데 지금 사인바는 이제 100mm짜리네요. 네. 이럴 때는 이제 5mm짜리니까 얼마를 돼야 되겠어? 두 배잖아요. 10mm. 그렇죠. 10mm 되죠. 끝에는 10mm 되고 길어진 상태에서 바이스를 돌리면서 네. 인디게이터를 긁어서 이제 평행을 맞췄을 때 네. 우리 태수 학생이 깎고 싶어하는 테이퍼의 구배가 세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면 네. 좀 힘들어도 바이스 풀을 때 조금 하니까 잘 풀르고 네. 또 이제 한쪽 풀르게 되면 또 한쪽이 아마 티움이 잘 맞지 않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타클램프를 이용해서 네. 조이고 처음에 그러면 꽉 조여가지고 한 번에 마실 건가?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순서 좀 가르쳐 주세요. 순서. 그러니까 그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볼트를 어느 정도 살짝 조이고 세팅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세게 조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풀고 이제 튼 다음에 어느 정도 조이고 네. 평행 확인하고 아 맞았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양쪽 왔다 갔다 꽉 조이는데 네. 그럼 조이고 풀어야 되나요? 아니, 저이고 또 확인 다시 한번 해봐요. 네, 한 번 더. 한 두세 번 왔다 다시. 그래서 이제 테이프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테이블을 네. 두 번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틀었는데 살짝 틀어졌다, 더 틀어졌다 하면 어떻게 그럼 하는지. 작업을 재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왜냐면 이거 테이프 가공 같은 경우에는 물려놓고 측정을 해가지고 치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이제 제품이 그 1번과 이제 2번 제품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1번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깎고 나서 이제 네. 정확히 측정이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1번 제품을 이제 마스터 시편을 만들어서 그 작업 중에 네. 이제 이게 도면 추세 맞은 치수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조립을 하면서 이 시작점과 끝점이 네. 일치할 때까지 미세 정밀 작업을 하면서 정삭을 하면서 맞춰서 이 끝단과 끝단이 딱 맞았을 때가 최적 네. 상태죠. 네.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쪽면 계속 밀다 보면 다른 쪽이 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이제 사인바를 설치를 해서 암체도 그 1번 제품에 이제 9배가 맞았다고 본다면 네. 바이스를 틀었을 때는 1번 제품에 나와 있는 도면에만 있는 9배를 정확히 맞춰줘야 되겠죠. 네. 일단 그거 맞춰서 그걸 맞춘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네. 그 한 면에 대한 것들을 맞았다고 보고 네. 또 이웃하는 면을 또 틀었을 때 바이스도 역시 틀고 나서 그때 이 작업을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모든 작업들은 틀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인바 이제 바이스를 틀어서 네. 사인바를 설치해서 평행 측정할 때는 네. 거의 저스트에 눈곱이 맞았을 때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작업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쉽게 한다 그러면 그 이런 지그를 네. 사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편하죠. 근데 그 이제 기본적인 작업이니까 네. 테이프 작업을 해서 우리 태수 학생도 어떤 뭐 사인바 이해하고 네. 뭐 테이블 틀은 것도 이해하는 차원에서 네. 좀 힘들지만 그러니까 틀었을 때 중요해요. 네. 그 사인바에 블루 게이지를 대고 평행도를 정확히 맞춰주고 작업에 임한다. 네. 뭐 이런 자세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하다 보면 네. 범위용자 하니까 어차피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네. 사회에 나와서 이제 계산하지 않지만 뭐 이론적인 것들을 알아야만 나중에 캠 작업 네. 하더라도 아니면 NC로 하더라도 더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그 이론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작업하면서 또 계산도 해보고 뭐 궁금한 것도 또 책 찾아보고 치수 뭐 그 공식에 또 대입해가지고 또 찾아서 또 같이 작업하고 하는 것들은 뭐 좋은 작업 방식.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네. 작업할 때 그런 기본적인 이론들은 필요하니까 지금 이제 배울 때 학교에서 배울 네. 때 공식 같은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해서 네. 또 잘 외워가지고 작업할 때 잘 대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테이퍼 작업에서 작업을 했는데 뭐 또 궁금한 사항 있어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테이퍼란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의 대칭으로 같은 크기의 구배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크기를 각도로 지정하는 경우와 치수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이퍼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구배를 계산하고 구배량을 조정해야 하는데요. 구배 계산 공식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구배 조정은 연질 해머를 이용하여 높은 쪽을 가볍게 두드려 맞추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맞춥니다. 경사진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스를 선회해야 하는데요. 바이스 회전 볼트를 풀어 각도 눈금을 이용해 회전시킵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하고 테이블이 이동할 때 이동량을 확인하며 구배량을 맞춥니다. 사인바와 블록 게이지를 이용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배량을 맞췄으면 바이스의 회전 볼트를 순차적으로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바이스를 선회할 때는 한 번에 꽉 조여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살짝 조여 큰 움직임이 없도록 조정하고 평행을 확인한 후 볼트를 엇갈려 조이며 고정해야 합니다. 가공물의 측정은 부품을 서로 조립하며 확인하는데요. 부품 1과 2를 조립하여 테이퍼 부분의 틈새를 확인하면 됩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테이퍼 가공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의 대칭으로 같은 크기의 구배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긴데요. 틀렸습니다. 네.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모르겠다. 다음 문제입니다. 금극기 선이 수평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측정기는 무엇일까요? 다이얼 인디게이터입니다. 틀렸습니다. 가공 시 한쪽으로 중심이 치우쳐져 있는 것을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편심입니다. 정답! 문제가 까다롭죠? 계산기를 준비해주세요. 다음 도면을 보고 테이퍼량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하여 테이블이 45mm 이동하면 한쪽 구배 높이가 4.5mm입니다.
따라서 테이블을 45mm 이송시키면 다이얼 게이지 눈금은 몇 밀리미터 이동했습니까? 열심히 공식을 생각하며 계산하는데요. 4mm입니다. 틀렸습니다. 다음은 OX 문제입니다. 질문을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굽의 조정은 연질 해머를 이용해 낮은 쪽을 가볍게 두드려 맞춘다. 5, 틀렸습니다. 굽에는 낮은 쪽에서 시작해 높은 쪽으로 굽에를 맞춘다. X, 틀렸습니다. 이번 차시 성적이 저조한데요. 굽의 가공 시 절삭 깊이 절임량이 많으면 진동에 의해 공작물이 움직일 수 있다. 5, 정답! 홈 가공 시 황삭 절삭은 하향 절삭해야 한다. X. 정답! 자! 홈 가공 시 다듬질 절삭은 상향 절삭해야 한다. X. 정답!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이얼 테스터 인디케이터를 사용할 때는 바의 길이를 길게 빼서 고정한다. X. 정답! 오! 뒷심을 발휘해 정답을 맞췄는데요. 총 10문제 가운데 5문제를 맞췄습니다. 그 직격 인터뷰에서 그 테이퍼 값 구안에 틀려가지고 그 같이 선생님하고 이제 테이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 테이퍼란 그 중심선 기준으로 네. 양쪽 대칭되어 있는 구배를 테이퍼라고 해요. 이제 테이퍼 값 구하는 공식을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퍼의 전체 길이 L, 테이퍼의 큰 치수 A, 작은 치수 B. 그래서 공식은 여기 길이 L, L분의 테이퍼의 큰 치수 A, 마이너스 작은 치수 B. 작은 치수 하면 손으로 짚어줘야죠. B요. 그렇지. 그 L과 큰 치수 A, 작은 치수 B. B. 이게 그 테이퍼 값이에요. 그럼 이제 그 태수 학생이 네. 이제 과제를 테이퍼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럼 이 도면을 보고 네. 그 실제 치수 한번 계산해보는. 네. 도면복 한번 이쪽에다. 그러면 L분의 L분의 A 마이너스 B는 도면 치수 한번 확인하시죠. L이 L이 45, 45, A A가 큰 쪽 35 35, 마이너스 26. 26. 는 는 45분의 9는 5분의 1입니다. 맞았습니다. 그 태수 학생이 이제 도면을 보고 네, 그 테이퍼 값을 이렇게 구해봤는데, 네, 그 테이퍼 작업을 실제 해봤어요? 네. 한번 작업 공정에 대한 설명 좀. 재료에 손을 꽂고 난 후 예. 바이스 장착하여 다이얼 게이지로 각도를 확인한 후 저희 가공을 합니다. 그때 지금 도면에 있듯이 네. 전체 길이 확인하고, 네, 그렇게 하고 높은 점 A, 네. 작은 점 B에 구별을 하고 나게 나서 인디게이터로 다이게이지로 쭉 확인하고 네.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뭐 맞는 작업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작업할 때 네, 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확인하고 네. A하고 B점 높은 점 작은 점 확인하고 네. 한번 작업하면서 한번 또 어려운 거 있으면 그때 다시 네.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테이퍼란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의 대칭으로 같은 크기의 구배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크기를 각도로 지정하는 경우와 치수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이퍼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구배를 계산하고 구배량을 조정해야 하는데요. 구배 계산 공식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구배 조정은 연질 해머를 이용하여 높은 쪽을 가볍게 두드려 맞추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맞춥니다. 경사진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스를 선회해야 하는데요.
바이스 회전 볼트를 풀어 각도 눈금을 이용해 회전시킵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하고 테이블이 이동할 때 이동량을 확인하며 구배량을 맞춥니다. 사인바와 블록 게이지를 이용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배량을 맞췄으면 바이스의 회전 볼트를 순차적으로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바이스를 선회할 때는 한 번에 꽉 조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살짝 조여 큰 움직임이 없도록 조정하고 평행을 확인한 후 볼트를 엇갈려 조이며 고정해야 합니다. 명장님 시작했습니다. 지금 태수 학생이 금긋기 하는 게 좀 이전 실습하고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실습을 하기 위한 금긋기를 하는 것인가요? 지금 그 양쪽 1번 테이퍼의 1번 제품인데 그 양쪽 테이퍼가 져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사진 양을 그 지그가 이제 사전 제작이 돼 있어서 그 지그를 대고 지금 테이퍼 금긋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고 지금 이제 사전에 이제 제작을 한 상태인데요. 모듈에는 다이얼 게이지로 구배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인 건가요? 이제 교과서에는 그 다이얼 게이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도면에 그 시작점과 끝점의 높이 차이가 이제 5mm거든요. 그 다이얼 게이지로 5mm가 이제 높게 세팅한 거를 다이얼 게이지 세팅을 하는데 지금 태수 학생은 그 각도 맞게끔 지금 지그가 공장 밑에다 지금 제 사전 제작을 했습니다. 원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물려져 있는 상태가 그 5mm 정도 시작점과 끝점이 5mm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사전에 맞게끔 그 지그가 제작된 거를 바닥에 고정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공구를 쓴 것인가요? 그렇죠. 지금 높낮이가 5mm 차이인데 그 5mm 차이가 나게끔 바닥에 지금 지그를 사전에 경사져 있는 지그를 놓고 공작물을 좀 고정한 거죠. 지금 상태에서 깎게 되면 그 구배가 도면에 원하는 구배를 깎을 수가 있는 거죠. 구배와 테이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쪽 면에 있는 걸 구배, 지금 테이퍼는 이제 양쪽 같은 구배가 양쪽에 나 있는 걸 테이퍼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쪽 구배를 깎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그를 이제 두 개를 대죠. 양쪽. 지금 테이퍼의 1번 제품을 깎는데 구배 깎는 한 면 깎는 거하고 같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태수 학생 한 2mm 정도 조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 구배 작업이 완료가 된 건가요? 지금 정삭 작업을 마무리하고 태수 학생이 줄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인가요? 절삭 칩이 받침대 밑에나 뭐 측면에 닿게 되면 평행도나 그 측면의 평행도 같은 것들을 확보를 못하니까 사전에 작업을 한번 풀렀다 조이게 되면 깨끗하게 이제 에어 브로잉하고 걸레로 닦을 수 있으면 닦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맞습니다. 받침쇠 사이에 끼어있던 칩을 제거하고 다시 절삭을 시작하는데요. 절삭 깊이 절임량이 많으면 절삭 진동에 의해 공작물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절삭량을 적게 주면서 절삭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다음 구배 깎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다음 구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돌려 물렸는데 먼저 각도에 이제 2배 큰 놈을 지그를 바닥에 놓고 기존에 하나의 이제 구배가 깎였잖아요. 더 큰 놈을 놓게 되면 이제 반대면까지 같이 그 각도를 2번 움직이게 됩니다. 앞서 가공한 구배를 생각한 것인가요? 예. 그 첫 번째 이제 구배 작업을 하고 반대면 구배 작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됐던 지그에 이제 2배 되는 각도의 지그를 바닥에다 고정을 하고 지금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반대편 구배가 먼저 쳤던 구배와 같은 구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지그는 사전에 많이 제작을 하나요? 그 다이얼 게이지를 세팅하게 되면 할 때마다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반복 작업을 받습니다 할 때는 이제 따지고 이게 치공구죠. 그러니까 치공구를 사전에 제작을 해놓으면 공구만 고정하고 바로 올려놓으면 바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한 개 작업할 때 뭐 큰 차이 나지 않지만 뭐 2개, 3개, 4개 작업할 때는 지그만 놓고 작업을 하면 굉장히 빠르죠. 굳이 세팅에서 0점 확인을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지그 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구 사용. 지금은 잘 깎이고 있는 건가요? 예, 뭐 무난하게 잘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고정구를 밑에 지그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뭐 특별하게 주의할 거는 없죠. 그 지그의 각도가 도면에 정확하다 그러면 그 깎이는 양에 대해서 그 사전 높이 체크만 해주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지그를 사용해 무리 없이 금극기를 한 선까지 가공했습니다. 반대쪽 테이퍼도 같은 방법으로 절삭하는데요. 일단 황삭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태수 학생이 그 버제공을 하는 거 보니까 정삭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지금 양쪽 면에 대한 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깎였는지 측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거는 그 계측기를 이용을 해서 그 낮은 점과 높은 점의 높이를 그 다이얼 게이지를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테이퍼 가공 순서를 확인합니다. 기존면을 결정하고 금극기 작업을 합니다. 하이트 게이지와 석정반을 이용해 부품 1과 2의 금극기를 하는데요. 도면에 나온 각도를 미리 확인해 사전에 제작한 지그를 이용하면 쉽게 금극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품 1을 바이스에 설치합니다. 부품 1의 구배 금극기 선과 바이스의 조회 선단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방법은 서피스 게이지를 이용해 금극기 선이 수평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바이스 윗면에 수평과 수직이 되도록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했는데요. 사전에 제작한 지그를 바이스 바닥에 놓고 고정해 금극기 선의 수평을 맞췄습니다. 주축의 회전 속도를 계산하고 주축을 회전시킵니다. 부품 1의 한쪽 구배 가공을 하는데요. 닐을 올려 절삭 시작점을 찾아내고 절삭량을 적게 주면서 절삭합니다. 절삭 깊이 절임량이 많으면 절삭 진동에 의해 공작물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극기 선까지 절삭을 하고 주축을 정지해 테이블을 좌 또는 우로 이송해 주축과 충분히 떨어지게 합니다. 부품 1의 반대쪽 구배 가공을 합니다. 이번에는 전에 사용했던 지그의 2배 각도를 갖는 지그를 사용해 공작물을 고정했는데요. 앞서 가공한 구배각을 고려한 것입니다. 최종 높은 쪽면의 치수가 도면에 나오는 치수가 되도록 절삭해줍니다. 한쪽 구배가 아닌 그 양쪽으로 구배가 져 있는 이제 테이프 형태의 가공이어서 그 테이블을 한번 돌리는 것도 힘든데 또 반대편을 한번 더 돌리는 작업이 이제 되다 보니까 또 세팅하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작업도 중간에 황삭, 정삭해서 또 끼워 맞추면서 정확히 또 맞는 걸 또 확인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세팅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죠. 또 작업자 입장으로 올 때도 좀 많이 스트레스 받는 작업인데 또 NC라면 뭐 구배져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깎으면 되는데 손으로 하다 보니까 좀 테이프 양쪽이다 보니까 좀 난해한 작업을 좀 태수 학생이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태수 학생이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테이블을 각도를 틀어야 되니까 지금 사인바를 이용해서 길이 확인을 하고 거기다 이제 블록게일 돼가지고 각도 계산을 한 상태 틀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테이블의 각도를 정확히 맞춰주는 거죠. 또 반대편 할 때 정확히 맞춰줘야만 지금 도면이 원하는 정확한 테이프를 맞출 수 있으니까 아까 이제 바이스를 돌려 세팅하는 작업이 이제 지금 테이프 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테이프가 이제 양쪽 있다 보니까 바이스를 2번 돌리잖아요. 2번 돌릴 때 사인바를 이용해서 미세 조정을 여러 번 하면서 이제 맞춰주는데 그 각도를 정확히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또 다시 바이스를 또 반대로 틀었을 때 역시 잘 맞춰줘야만 가공 후 1번, 2번 제품이 정확하게 조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그가 없는 상태라면 지금과 같이 이제 바이스를 틀어야 되지만 이 굽에 기울어진 상태에 이제 지그를 제작을 하게 되면 바이스를 틀지 않고 작업을 하면 더 나을 수가 있죠. 이제 그게 이제 고정구나 이제 치공구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정확한 각도로 틀어져 있는 지그가 없으니까 지금 태수 학생이 틀었는데 지그를 활용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양질의 품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사진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스를 선회해야 합니다. 바이스 회전 볼트를 풀어 각도 눈금을 이용해 회전시키는데요.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하고 테이블이 이동할 때 이동량을 확인하며 구배량을 맞춥니다. 사인바와 블록 게이지를 이용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배량을 맞췄으면 바이스의 회전 볼트를 순차적으로 단단하게 조여주는데요. 이때 각도 작업이 정확히 되어야 도면에서 원하는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테이퍼 가공은 양쪽에 구배를 가지고 있기에 바이스를 트는 작업도 2번 하게 되는데요. 도면에 제시되는 각도로 사전에 제작된 지그를 사용하면 바이스 선회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 사용한 지그는 사전에 특정한 각도를 가공할 수 있도록 제작한 치공구인데요. 가공해야 할 공작물을 올려놓으면 쉽게 각도를 표시하고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지그를 사용하게 되면 작업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한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부분이랑 한쪽 부분이 둘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이제 측정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단 학교에서는 버니어나 그런 걸 사용해서 제라고 하시는데요. 이번 명장님한테 배운 방법은 이제 지그를 사용하거나 다이얼 인디게이터를 사용해서 쓸 방법입니다.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비교하면 이제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띄워가지고 높이를 해가지고 평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학교에서 번역할 때 재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고 그걸 다 채점했을 때 이제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이건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이프 가공도 보면 이제 1번 제품과 2번 제품이 있는데 1번 제품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뭐 사인바나 다이얼 게이지 인디게이터로 미론에 이제 계산된 정확한 구별을 위해서 마스터 시프를 까는 게 중요하고 뭐 2번보다는 까기 쉬우니까 먼저 작업을 하면서 끼워 맞춤하면서 이제 2번 제품을 완성하게 되면 작업에 이제 공정상 이런 순서로 하고요. 지금 이제 공정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끼워 맞추면서 작업하니까 정삭작업을 좀 끊어서 좀 여러 번 체크를 한다든가 해서 이제 공정을 좀 구분해서 마무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구배가 이제 2개 틀어진 테이퍼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면 바이스를 경도만큼 이렇게 경사진만큼 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2개니까 바이스를 이제 2번 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 번 뜯고 작업을 하고 바이스를 또 돌리는 게 아니라 공작물을 100% 회전시켜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업 방법이 있습니다.